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신림동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한국 사회 뭐가 문제인가?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주장한 협박범이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신림동의 흉기 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싼 원룸 구하려다가 신림동 흉기난동 유가족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네, 나도 불행 남도 불행해야 한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일단은 흉악범, 네,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충분한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잘하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 분노, 미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 뇌, 조절의 뇌, 통제의 뇌가 파괴되는 순간 사람은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엄격하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고 자녀를 사랑의 매를 들고 부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가슴이 아프면서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러면은 다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절제, 조절, 통제에 내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정, 학교가 다 만들어지니까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 막 살해하는,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이면은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거죠. 인권.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저는 망상이라고 봅니다. 망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스스로 통제를 못하면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감옥 가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더 편한 거야.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증거가 충분한가 불충분한가 그리고 억울함은 없는가 라는 거를 심사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유가족의 인권은 짓밟아 버리고 그 흉악범의 인권만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도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한다. 양극화가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넣고 계속 편하게 이자를 받아 살게 만들고, 은행은 그냥 성과급 잔치에다가 퇴직 잔치를 하게 만들고, 서민들은 고요를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과거에 뭐 검문세도가라든지 또는 외척들이 하던 그 행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금융 통화, 금권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저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라면도 못 먹어. 이게 굉장히 양극화로 인한 분노가 생기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끼는 라면 건더기를 먹고 한 끼는 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한 끼에 20만원 30만원 되는 식사를 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꾼 놈들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은 이자 잔치를 하든 또 뭐 부자들은 이자로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든, 서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이자 바친 그 돈을 가지고 또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특할비 누리고 막 술 처먹고, 이래도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게 되고 있다. 지금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경쟁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경쟁사회. 경쟁사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면은 출산이 일어나요. 출산.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래서 먹을 게 많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동물도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알도 잘 안 낳고 새끼도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보세요. 저출산이 이 정도인데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누구만? 있는 자들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공산당이라 그래. 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미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북한 김일성을 내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거기 신정정치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북한의 이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공산당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면 다 공산당이 되는 거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경쟁은 나랑 하는 거예요. 나랑. 어제 나랑 하는 게 경쟁이지, 다른 사람을 적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산다라는 거, 그리고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그 사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모든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주고,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가지고 80학점 이수하면은 전문학사, 그리고 150학점이면 학사, 석사, 박사도 논문 제출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 가지고 심사받아서 통과되면 석사, 박사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실력자들이 석사, 박사 받지, 아니면은 그냥 뒷돈문화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입시 비리 얼마나 많이 터져. 입시 비리, 뭐 논문 비리.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시키면은 계속 유아기 때부터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봐야 돼. 응? 그리고 걔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사이코패스, 또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리고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1류대, 2류대, 3류대 이거 안 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거 만세 부르면 안 되겠다. 급격한 금리 인상하니까 은행들은 만세 부르고, 그리고 현금 부자들은 만세 부르는 거예요.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서민들한테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응?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경제학을 공부해. 이러면서 그냥 엉뚱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